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유신 주주 여러분들. 저는 유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최근에 이 유신의 주가가 한 차례 또 들썩이는 일이 있었죠.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평화회의가 열린다라는 소식에 발맞춰서 조금 일정주로 움직여 주나 싶었으나 결국에는 아무런 좀 성과가 없이 현재 끝이 났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국제평화회의 열렸던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지 이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내용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? 요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늘 한 차례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관련된 얘기를 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5일날 16일 이렇게 해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또 폐막까지 마무리가 됐었죠. 처음 해당 일정이 잡히고 나서는 이 관련주들이 약간의 반등을 모습을 좀 보여줬으나 역시 시장에서 기대한 바가 전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계속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10개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 공식 회의였죠.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앞전에도 소개시켜 드린다시피 1차, 3차, 2차 전부 해서 현재는 4차까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차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선한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이제 4차 이번에서 진행된 것 중에서 좀 신선한 내용들, 이 시장이 반길 만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었으나 기존에 했었던 내용들 그대로 좀 진행이 된 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띠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번 평화에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죠. 그래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평화회의 자체는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와의 주요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인도라든가 사우디라든가 10개국도 역시 이 공동 성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소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. 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빼앗은 점령지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조건에서 종전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푸틴의 이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고 빼앗은 영토 돌려줄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또 같이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현재는 계속된 싸움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들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앞으로에 대한 그러니까 차기 남아있는 평화 정상 회의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는 이 러시아 측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또 발언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폐막식에서 이런 또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이 후속 회의가 열릴 수 있다라고 또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5차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회의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참여가 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5차 역시 러시아라던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비슷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후속 회의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체적인 또 날짜는 안 나왔지만 구체적인 또 날짜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모멘텀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은 미국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전에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거의 7월이죠.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대선이니까 요 사이에 또 한 분의 이벤트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구조잖아요. 근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당선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. 24시간 안에 종전 가능하다라고 또 밝힌 만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은 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상황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차트로 돌아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6월 달에 평화회의 일정이 좀 잡히고 나서 주가가 들썩여졌었어요. 근데 중요한 것은 하락이 시작되는 날짜죠. 한 14일, 요게 이제 15일에 열리게 됐는데, 요때부터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좀 연일 하락세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는 우상향, 그러니까 밑꼬리를 그려주면서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근데 여기 해당 가격대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연이어져 왔었던 요 하락 추세 있죠. 요에 대한 하락 추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장기평선인 121선과 241선을 좀 터치해서 좀 저항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11월 미국 대선 전,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의 어떤 정치적 행보,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닥을 계속 좀 지지해 주면서 좀 조정세에 대한 모습이 나올 것 같고, 본격적으로 11월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어떤 좀 호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나, 이렇게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